자, 다음은 두 번째 기술 소개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승환 박사님께서 도시규모 이동 가이드 AI 기술에 대한 소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박승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것은 도시규모 이동 가이드 AI 기술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런 순서대로 기술 개요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규모 이동 가이드라고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좀 안 와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기술 개요에 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누군가가 서울역에 도착을 해서 저기 위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가야 된다라는 그런 뭐 일정이 있다고 할 때 이제 옛날 같으면 뭐 지도책을 펴놓고 간다든지 아니면 길을 무작정 가다가 뭐 누군가한테 물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을 텐데, 요새는 이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띄우면 뭐 경로도 나오고 뭐 이렇게 어디까지 가라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정보들이 잘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런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으로는 GPS 기반이다 보니까 뭐 GPS가 정말 먹통인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 스마트폰을 들고 보고 가다가 누군가가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보는 사이에 뭐 길을 잠깐 잊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지금 빨간 화살표로 되어 있는 뒤쪽 오른쪽 편 쪽으로 예를 들어 잘못된 길을 갔다 그러면은 여기가 아닌가 보나 이러고는 다시 원래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확인을 하고 내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는 원래 있던 경로를 따라가서 대우사 약국이 보이니까 내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는 게 맞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목적지까지 보통 사람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로봇한테 똑같은 임무를 주어진다고 생각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로봇은 사람만큼 그렇게 뭐 주변 상황이나 혹은 뭐 기타 내 움직임 자체를 아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로봇한테는 좀 더 많은 정보를 군데군데 끊임없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라 그러면은 횡단보도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횡단보도 앞에 내가 도착을 했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혹시 가다가 GPS가 튀어서 잘못된 길로 들어갔다면 내가 잘못된 길로 들어왔네라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도 복구를 해야 되고, 또 복구를 해서 가다가 주변에 있는 그 가게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내 주변에 저렇게 생긴 간판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 위치가 맞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고, 뭐 가다가 분기점이나 코너가 있으면은 내가 왼쪽으로 돌아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로봇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특징이 될 수 있는 장소에서 로봇한테 어떻게 움직여라라고 명령을 혹은 그 정보를 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이동 가이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 과제 이름을 딥가이더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이 지도 서비스를 연동해서 실내외 도시 생활 환경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로봇 이동을 가이드하는 실환경 이동 가이던스 AI 기술이라는 것이 저희 과제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도 서비스 연동이라는 말은 원래 로봇이 이제 실내든 실외든 제대로 정확하게 잘 움직이려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 지도 데이터, 환경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과제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의 지도, 공공적으로 우리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내비게이션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거기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을 뽑아서 로봇한테 이동을 가이드한다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경로 정보는 공공 내비게이션 서비스로부터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 구조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간판이나 로고 같은 걸 포함하는 POI 혹은 시멘틱 객체, 그 다음에 로봇이 바라보고 있는 영상에서의 특징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스트리트 뷰, 그러니까 거리 뷰 이미지 같은 거랑 비교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가 다음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교차로에 접근을 하고 있는지 혹은 교차로를 지났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을 해서 이거를 총합해서 로봇한테 이제 줄 이동 가이드 명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의 것들을 저희는 위치 단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위치 단서들을 때에 따라서 각각의 웨이트들을 달리해 주어가면서 최종적인 위치값과
상황값을 결정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이동 가이드 명령을 생성해서 이쪽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 로봇이 갈 수 있는 길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판단하고 로봇한테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기술의 특징은 뭐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로봇을 위한 어떤 정밀 맵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대형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 지역 특화 맵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이 기존에 이제 우리가 공공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내비게이션 정보만을 가지고 이제 가이드를 생성해서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로봇들은 보통 이제 메트릭한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뭐 X 좌표, Y 좌표가 있고 몇 미터, 몇 센티미터 단위로 뭐 얼마 이동하고 몇 도 단위, 0. 몇 도 단위로 이동, 뭐 회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명령을 주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기존의 내비게이션 그 뭐 길찾기 서비스 이런 걸 이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보통은 내가 움직임의 변경이 있어야 되는 곳 그거를 이제 노드라고 얘기를 하죠. 횡단보도 앞이라든지 뭐 교차로라든지 뭐 그런 어떤 특정한 가게 앞이라든지 그런 노드와 그다음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엣지 그 다음번 노드에 도착하기 위한 다음번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길이 되겠죠. 그런 그 노드와 엣지로 이루어진 토폴로지컬 맵이라는 형태의 그 지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한 것들은 장소나 분기점이나 같은 그 어떤 공간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시멘틱하게 파악을 하고 거기에 기반한 길 안내를 이제 제공을 한다라는 것이 저희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라이다 같이 3차원의 아주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하는 굉장히 고가의 센서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정밀한 위치를 뽑아낼 수 있는 DGPS 혹은 주변의 상황을 아주 뭐 그 깔끔하게 뽑아낼 수 있는 저 고해상도 카메라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쓰는 뭐 몇만 원대 정도의 웹캠이라든지 아니면 저가의 GPS 같은 센서를 주로 활용을 해서 이동 가이드를 생성하고 로봇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과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페어 과제로서 산업부에서 과제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과제를 수주해서 같은 기간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부 쪽에서는 로봇의 플랫폼을 만들고 그 로봇이 그 로컬한 영역 내에서 자율주행과 뭐 장애물 회피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의 플랫폼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저희는 이제 그 저희가 개발한 기술의 테스트를 위해서 이렇게 전동 카트에다가 앞에 센서를 붙이고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저 노트북에 담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장점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저렇게 운행을 할 때 뭐 목적지 출발지에서부터 목적지까지를 정해놓고 보통 운행을 하거나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우리가 개발한 알고리즘의 테스트도 가능할 뿐더러 그 움직임 자체를 데이터셋으로 수집을 해서 그래서 우리의 알고리즘을 개선을 시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알고리즘을 넣었을 때 그거를 굳이 저렇게 또 야외에 나가서 실험을 하지 않고 이제 책상 안에서 컴퓨터에 있는 데이터셋을 불러와서 이 테스트를 하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애트리 주변에 있는 그 주변의 공간들을 지도로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서 나와 있는 녹색 혹은 뭐 보라색의 분홍색의 점들은 아까 말씀드린 노드고 녹색 선 혹은 파란색 선은 그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엣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색과 녹색으로 이루어진 것은 저희가 이제 목적지에서 시작해서 출발지에서 시작해서 목적지까지 갔을 때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네이버 지도 서비스로부터 받는 경로 정보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있는 것처럼 교차로 인식, 인도 좌우 위치 인식, 스트리트 뷰 매칭, POI 인식 같은 위치 단서들을 다 조합을 해서 제일 왼쪽에 있는 안내 메시지, 저런 형태의 안내 메시지를 생성을 하고 저거를 로봇한테 제공을 하면 이제 산업부 쪽에서는 그 메시지를 받아서 로봇에 적합한 그 제어 명령을 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몇 가지 위치 단서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상호 간판 인식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상호 간판 인식 같은 경우는 뭐 저런 로봇이 진행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그 기구를 사용을 하든 이제 이동을 하면서 취득된 영상 내에서 이제 문자나 상호나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실 수많은 어떤 뭐 상호나 간판이 또 인식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쪽 왼쪽에 있는 것처럼 뭐 그냥 안내 표지판 같은 거라서 저거는 사실 상호 간판이랑은 또 상관이 없기도 하는데, 현재 로봇이 여기쯤 위치하고 있다라고 추정되는 그 위치 반경 몇십 미터 범위 내에서만 이제 등록된 상호를 검색을 해서, 그래서 내가 인식한 상호와 그 검색된 상호가 일치하는 경우는 그 간판으로부터 내가 상대적으로 얼마나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위치 단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인터섹션, 그러니까 교차로 인식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어떤 길을 그냥 쭉 가고 있을 때는 사실 뭐 옆으로 약간 조금씩 흔들려도 상관없고 앞뒤로 조금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는데, 어떤 분기점에 도달했을 때는 그때는 정확하게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횡단보도를 건너든 하는 그런 그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위치가 이 교차로를 지났냐 안 지났냐, 혹은 교차로가 몇 개짜리 교차로이기 때문에 내 위치가 어디쯤이다라는 것을 상대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데 쓰이는 요 교차로 인식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트리트 뷰 매칭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내비게이션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지도 같은 걸 보면 로드 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스트리트 뷰 이미지라고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 오른쪽 편에 있는 것처럼 자동차가 해당 도로를 주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그 위치에 맞는 그 영상을 저장을 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제 로봇은 사실 차도로 갈 수는 없고 인도로 가게 되는데, 이 인도로 가면서도 이쪽 스트리트 뷰 이미지, 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있을 거로 추정되는 위치로부터 몇십 미터 반경 내에 스트리트 뷰 이미지들을 검색을 해서, 그래서 가장 일치도가 높은 스트리트 뷰 이미지가 발견이 되면 그러면 내 위치가 이 스트리트 뷰 이미지로부터 상대적으로 얼마만큼 떨어져 있겠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또한 또 다른 위치 단서의 하나가 되겠는데요. 근데 이 스트리트 뷰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차가 보는 이 시점과 로봇이 보는 시점이 약간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해서 가능한 한 정확한 위치를 뽑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요 관건입니다. 물론 당연히 두 이미지를 매칭시키는 것은 기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실제로 이제 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기술 개발하면서 이제 느끼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자동차가 가는 도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 편 도로를 항상 그 라인을 따라서 간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러고는 내비게이션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로봇 같은 경우는 인도를 기본적으로 인도 위로 해가지고 뭐 우측 통행으로 간다고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로봇이 갔던 길을 그냥 그대로 180도 돌아서 거꾸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횡단보도를 건너는 와중에서 뭐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는 명령에 따라 가지고 내가 도로 중심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인도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인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사소해 보이는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제한 조건을 달아주거나 혹은 명확한 정보를 내지 못하면 실제로 로봇의 위치로 인식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튀고, 그랬을 경우에는 정확한 이동 가이드 명령을 생성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현재 로봇이 도로의 오른쪽에 있느냐 왼쪽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정확하게 인식을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또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저기 봉은사에서부터 이쪽 코엑스 동문까지 오는 그 경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저희의 기술이 어느 정도 좀 잘 적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이제 시험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오른쪽 편에 쭉 있는 것들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위치 단서 기술들의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나타내 주고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이 로봇한테 최종적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이동 가이드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문까지 갈 때 뭐 GPS 신호가 가끔 튀기도 하고 뭐 비슷하게 잘 맞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드에 로봇이 잘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 과제도 앞에서 소개하셨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공개 소프트웨어 과제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이제 마지막 차년도로 해서 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개발된 모든 소스들을 GitHub 그 리포지터리에 다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저기 접속을 해서 필요하다면 소스를 다 다운받아서 뭐 여러 가지 뭐 테스트를 해보거나 분석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이재영 책임연구원이 이제 저희 과제 책임자가 되시고요. 그래서 뭐 2번 부스에서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상담을 진행을 하겠지만 그 이외에도 혹시 뭐 문의가 있거나 그러면은 저기 A10번 부스에서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저기에 맞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책임님 발표 감사드립니다.